자, 오늘부터 이제 상사함수를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치? 자, 상사함수를 하기 전에 좀 용어 정리나 이제 개념의 확립이 좀 필요한데, 시험에 나오는 게 일반각에 대해서 일반각. 자, 일반각에 대해서 배웠는데, 좀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배웠단 말이야. 그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지. 근데 그거는 예각일 때 180도 이내에서만 아마 공부를 했을 거야. 사인 뭐 120도까지는 공부를 했을 거야. 120도 아니면 150도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둔각삼각형일 때. 근데 일반각을 배웠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각, 360도가 넘어가는 그런 각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자, 각을 갖다가 재다 했을 때는 각도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딱 각의 각도기의 중심에다 딱 가운데점을 갖다 놓고 여기서 각도기가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에. 그지? 그랬을 때 여기 요 점을 0도라고 했을 때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도를 재잖아 이렇게. 그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이고 45도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90도예요. 이쪽으로 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을 재서 보자고 하는 약속을 하잖아 일반적으로. 맞지? 일반적으로 각을 쟀을 때. 그랬을 때 여기는 요 기준이 되는 그 X축 요쪽 선이 있지. 여기를 갖다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몰라도 돼. 용어가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여기 120도라고 치자꾸나. 맞지? 그럼 여기서 너는 45도를 나타내는 이 선이잖아 지금. 그치? 이 각의 크기는 45도인데 너 각의 때문에 용어가 정해진 게 없어. 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게 이 45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서 우리가 이 각의 위치를 동경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동경 45도 위치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45도만큼 가는 요만큼의 크기가 45도예요. 그 말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동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냐면 봐봐 이렇게 이제 도니까 원을 그려도 그냥 설명할게. 실제 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0도에서부터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270도가 되고 여기가 360도가 되는 거지. 한 바퀴 삥 돌면 360도잖아. 됐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평면에다가 있는 각도를 몇 도까지밖에 표시를 못하냐면 360도까지밖에 표시를 못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를 시초선을 했을 때 쑥 여기서 이만큼 가면은 당연히 절반이 왔다 치면 여기가 45도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360도를 돌아서 45도가 더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선을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더 돌아서 이만큼 와 있는 이 각을 표현하기가 애매하다는 말이야. 평면상에서 표현했을 때는. 그치? 그래서 동경이라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와서 여기는 지금 몇 도 되는 거야? 0도도 되는 것이지. 근데 여기 몇 도도 되는 거야? 360도를 나타내는 동경도 되는 것이지. 그래서 또 여기 뭐가 되는 거야? 720도를 나타내는 동경도 되는 거야. 동경이 너하고 다 일치하는 것이지. 근데 각의 크기는 다른 거잖아. 무슨 말 이해돼? 각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각이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똑같더라. 그 말이야. 됐어? 동경이 대충 뭔 뜻인지 알겠지? 각을 또 측정했을 때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측정하는 걸 가고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각을 측정했다는 거고, 그렇지?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음의 방향으로 각을 측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자 플러스 30도만큼 갔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를 요 x축 기준으로 플러스 30도만큼 이만큼 30도로 가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30도만큼 갔어야 한다는 건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30도만큼 빠져주세요 이런 뜻이야. 이것이 플러스 30도만큼 가는 거, 이게 마이너스 30도만큼 가는 거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어? 자 그러면 책에 보면은 자 이것을 이제 일반각에 나와 있지.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하죠. OP 이 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게 동경이라 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 동경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이 각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한다고? 일반각이라 한다는 거야. 일반각. 그러면 내가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30도라고 칠게 이만큼이. 됐어? 그러면은 여기 동경이 나타내는 이 각은 30도일 수도 있고
됐어? 몇 도야? 360도 한 바퀴 돌고 나서 30도만큼 온 걸 수도 있잖아. 됐어? 근데 360도가 몇 번 아닌지 이것도 두 바퀴 돌고 나서 30도만큼 더 온 걸 수도 있지. 됐어? 그냥 여기만 동경이 딱 있다는 건 이게 정확히 몇 바퀴 도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냥 여기에 가기 위치를 하고 있구나 이 말이라고 지금. 됐지? 근데 여기가 360도가 곱하기 뭐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한 바퀴 돌았냐, 두 바퀴 돌았냐, 세 바퀴 돌았냐 그 말이잖아. 됐지? 그 일반각의 표현은 이게 일단은 몇 바퀴 돌았지 몰랐을 때는 360 곱하기 n이라는 표현을 쓰겠지. 이게 무슨 뜻이라고? 몇 바퀴 돌았을지 몰라요 그 말이라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온 다음에 30도를 올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를 올 수도 있어. 일단은 30도만큼 온 거예요 그 말이잖아 이렇게. 됐어? 여기 뭐라고? 일반과학의 표현이란 말이야. 대신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빼먹으면은 감점이에요 전부 다. 여기서 그 n은 뭐가 될까? n은 뭐가?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돼. 무슨 말이야? n이 0부터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한 바퀴도 안 돌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0 될 수 있고 1, 2, 3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라고. 빵바퀴 돌았거나 한 바퀴 돌았거나 두 바퀴 돌았거나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 n값에 대한 소술이 반드시 돼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n값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감점도 무지하게 상합니다. 그 다음에 가게 4분면 우리 이거 알고 있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정확히 다 배워본 거고.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도 중학교 때 여기가 4분면이라는 건 배우고 왔잖아 지금. 그래서 근데 어떤 각이 1사분면에 위치한다는 말이야. 세타라고 치든 어떤 각, 알파라고 써도 되고 엑스라고 써도 되고. 세타가 1사분면에 있다더라. 1사분면 여기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을 하자면 0도에서부터 90도까지잖아. 그래서 1사분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90도보다는 작은 각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 360도 이내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러잖아. 이게 네가 두 바퀴 돌았어, 세 바퀴 돌았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1사분면이라는 각은. 근데 1사분면의 범위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 세타가 5보다는 360 곱하기 n보다는 커야 된다는 말이지. 됐지? 그리고 뭐보다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큰데 대신에 뭐보다 거기다가 90도를 더한 것보다는 더 적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여기 1사분면을 표시하는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야. 이거 알아야 돼. 됐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타가 이번에는 2사분면이 갖다가 나타낸다 그 말이야. 2사분면은 여기잖아. 그치? 그럼 그 세타의 값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이제?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얼마야? 그럼 이제 90도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네가 360 곱하기 n에다가 더 얼마보다 18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 말이지. 그래서 마찬가지겠지 이제. 3, 4분면을 나타내는 값은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얼마야? 180도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얼마야? 270도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쓰겠지. 무슨 말 이해돼? 4, 4분면도 마찬가지로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요? 자 필수의 1번 문제를 한번 봐봐. 필수의 1번 문제 시험에 잘 나온 문제예요 문제도. 자, 필수의 1번 문제 가보면 세타가 1사분면에 더이다 그랬어. 이제 1번 문제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고 그 다음에 3분의 세타가 나타날 수 있는 여기 4분면을 모두 다 구해주세요 이러고 그랬어. 3분의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4분면을 전부 다 구하라. 자, 그럼 기본적으로 세타가 1사분면이야? 그럼 세타가 얼마에서부터? 0도에서부터 얼마까지야? 90도까지 간다는 말이잖아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3분의 세타니까 당연히 3으로 나누면 3분의 세타는 0에서부터 얼마까지야? 30도까지지. 그래서 그럼 너가 1사분면이면 너도 1사분면이잖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이제 안 풀린다는 말이라고. 그래서 왜? 너 자체가 잘못 잡아졌다는 말이야 이렇게. 됐지? 자 그럼 봐봐. 그러면 그 일반각에 쓰는 표현법을 모르더라도
세타가 일사분면이라 하면 세타가 0도에서부터 90도일 때는 3분의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타가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더 돌았어. 한 바퀴 더 돌았으면 몇 도에서부터 이제 그러면? 360도에서부터 얼마까지야? 또 더하면 450도까지지. 그치? 그 경우에 3분의 세타는 뭐가 나오는 거야? 120도에서부터 얼마까지야? 150도까지 나오잖아. 아, 그럼 이 경우 여기는 1사분면이 3분의 세타가, 여기는 3분의 세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 한 바퀴 돌았을 수 있고, 이제 두 바퀴 돌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바퀴 돌으면 여기 얼마야? 720도에서부터 세타가 얼마 나온다고? 여기다 90도까지 얼마 나오냐? 810도까지잖아. 그치? 그럼 이 경우에 3분의 세타를 갖다 해보면, 여기 얼마 나오냐? 얼마야? 240도보다 크고 얼마 나와? 270도보다 작지? 그럼 요거는 몇 사분면이야 이제? 270도보다 작고 240도보다 크니까 얘는 3, 4분면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제 세 바퀴 돌았다 칠까 이제? 세 바퀴 돌면은 얼마 나오냐? 여기다 3 곱하면 얼마야? 1080도지. 이거보다 크고 세타가 여기다 90도면 얼마야? 1170도지 이렇게. 됐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3분의 세타를 또 해봐봐 이렇게. 됐어? 그럼 얼마 나와 3분의 세타는? 360도지. 됐어? 360도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는 거야? 얼마? 390도. 그치? 그럼 요거는 어차피 360도보다 크고 390도보다 작다는 것은 0도에서부터 30도까지라는 뜻이잖아. 이 동경이랑 똑같은 거잖아. 360도고 여기 0도니까. 무슨 말 이해돼? 예, 그럼 요거는 어차피 계속 이제 반복이 돼. 요것도 일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그 말이잖아. 네. 이해돼? 지금 이 풀이는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몰랐을 때 동경의 위치가 그냥 원래 0도에서 90도에 있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두 바퀴 돌았을 때, 세 바퀴 돌았을 때 해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왜 이걸 하나씩 해줬냐면 딱 한 번만 해주는 거야. 봐봐. 세 바퀴를 돌았더니 원래 일사분면의 동경하고 똑같은 동경이 나오잖아. 그치? 네. 세 바퀴 돌았더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3분의 세타니까 그런 거야. 3분의 세타니까. 이게 만약 2분의 세타면 뭐 하면 될까? 두 바퀴 돌면 원래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 그 말이야. 무슨 이해돼? 응? 그러면 봐봐. 이거 그냥 하나씩 풀어본 거고 얘를 만약에 일사분면이라는 동경을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풀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이거야. 그 일사분면이라는 가동인가 아까쯤에 세타가 이쪽에 더 몰았어야 돼. 360 곱하기 n보다는 커야 되고요. 360 곱하기 n에 더하기 90도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더라. 이거 일사분면이잖아. 예. 근데 그 n은 어쩐다고? n은 0, 1, 2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랬지? 그럼 n 세타를 이렇게 잡았어.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3분의 세타를 쓸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20 곱하기 n보다는 큰 거고 여기는 120도 곱하기 n의 더하기 얼마야? 30도보다 작은 것이지. 근데 그 n은 뭐가 된다고? 0, 1, 2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n이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0도에서부터 3분의 세타는 얼마야? 30도까지 나오잖아. 근데 n이 1이 되면 어떻게 나와야 돼? n이 1이 되면 여기 120도에서부터 얼마야? 3분의 세타가 얼마까지 나와? 150도까지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에 들어가서 불 켜고 있어. 그 다음에 n이 2가 됐을 때 n이 2가 되면 여기 얼마야? 240도에서부터 3분의 세타 얼마까지야? 270도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n이 또 3이 됐을 때 n이 3이 되면 영하 뭐가 되는 거야? 360도가 된다는 거 얘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내가 뭐라 했었어? 3분의 세타면 3이 되는 거고 4분의 세타면 n이 4바퀴 돌았을 때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
됐지?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한 거잖아. 이렇게 풀이가 한번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이렇게 들어가면 중간에 빼먹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한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그냥 일반과학을 이렇게 본인이 잡을 줄 알았으면 문제 풀이가 훨씬 수월하고 깔끔하게 진행이 될 거다, 그 말이라. 여기 몇 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여기 3사분면. 세 군데 4분면이 나와요. 그 말이지. 됐어요? 밑에 기본 문제 1, 2번은 안 풀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 97페이지로 다시 가서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자, 두 번째 봐보면 이번에는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여기는 그림을 좀 다 한 번씩 그려보면 좋겠는데 그림이 있지만 다 그려보는 게 좋다고 그랬다. 동경의 위치 관계야. 자, 바로 어디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냐면 여기 필살기 2번 문제를 보세요. 2번 문제 하면서 이거 할 거야. 99페이지. 주위에 동경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동경이 있다 치자 이렇게. 첫 번째는 주위에 동경이 일치하는 조건을 갖다 찾는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분을 가져요 하면 어떡하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더라.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 외우는 거잖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판별식이 0이에요 하는 거잖아. 걔하고 똑같은 거야.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더라 하면 판별식이 어때 하는 것처럼 뭔가가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돼? 동경이 일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그냥 뭐 판별식이 2차 방정식 중근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암기해야 되는 내용. 됐어? 근데 그 암기가 안 돼. 됐어? 왜냐면 이 상황이 판별식처럼 두 개,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면 응용도 된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외워야 되는 게 맞는데 맨날 이 문제만 풀고 있으면 외워지겠지. 이 문제가 맨날 나오고 시험에 나오고 하면은. 근데 가끔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이 문제만 풀고 있는 것도 아니라 다른 것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오면 내가 그림 그려서 그 조건 식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외운다는 거는 불가능이야. 됐지? 근데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럼 뭘 외워야 돼? 위치 관계 물어보면 그림 그려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외우라 그 말이야. 됐지? 그럼 뭐야? 설명만 듣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본인이 그려봐야 돼. 내가 설명한 거랑 본인이 그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야. 그 포인트를 못 잡으면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됐어? 그럼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더라 그러면 봐봐. 동경이 일치한데 그럼 어떤 두 동경이 여기를 쭉 나타내는 동경이 너무 크다고. 자, 동경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예? 자, 여기 여기 놓을게. 그러면 어떤 놈의 자 동경은 요만큼이고 동경을 베타라고 쳤어 이렇게 작은 동경은. 근데 네가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네가 알파를 생각한 거야. 됐지? 한 바퀴 돈 거를 갖다가 그러면 두 개 동경이 일치하는 거잖아. 됐지? 근데 그 알파가 이 그림에서는 한 바퀴를 도는 건데 두 바퀴를 돌았을 세 바퀴를 돌았을 모르지. 그럼 한 바퀴 돌아서 그럼 여기 두 개 알파 베타 어제도 그랬지. 수학은 변화 속에서 일정함을 좀 찾아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 학문이야. 그럼 여기에서 알파하고 베타에 어떤 일정함이 생겨? 두 개 동경을 여기 상황은 넌 더해보고 싶냐 빼보고 싶냐? 당연히 빼야 되겠지. 빼면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나온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60도가 나온 거였어. 한 바퀴가 나온 거겠지. 됐지? 근데 이 그림에서만 한 바퀴잖아. 진짜 몇 바퀴 돌았을지 안다 했어? 모른다 했어? 모른다 했지. 그럴 때는 360도가 아니라 360도가 n이 되구나. 이게 판별식이 0이요 하는 것처럼 네가 써먹어야 될 식이다 그 말이야. 동경의 차가 360 곱하기 n이 되구나 그 말이라.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경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 동경이 일직선 상에 있다더라. 반대로 일치하는 것이지.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반대로 일치하는 케이스야. 자, 그림을 그려보라 했잖아, 이렇게. 자, 동경이 이렇게 일치한다 치자,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의 그 작은 동경을 베타를 치고, 그 다음에 좀 큰 동경. 자, 여기서 요만큼을 내가 알파라고 치자, 이렇게. 그치? 반대로 일치했잖아, 지금. 일직선상에 있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알파하고 베타를 또 더해볼 거야, 빼볼 거야? 여가 베타면 여가 베타지. 그래서 두 개 빼볼 수 있는 거잖아. 두 개 빼면 뭐가 되는데? 180도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몇 도야? 180도가 되는 거잖아. 근데 알파가 이만큼일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돌았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도 반대로 일치하는 거잖아. 한 바퀴를 더 돌았으면 이거보다 몇 도 차이가 더 나는 거야? 이거보다 360도 차이가 더 나는 거잖아. 한 바퀴를 더 돌았으니까. 그럼 네가 두 바퀴를 돌았을 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이 위치까지만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지? 그럼 더하기 뭐가 돼? 360 곱하기 n이라더라. 이걸 써줘야 된다. 그 말이 나와 이렇게. 여기서도 그 n 값은 뭐부터야? 0부터 시작하는 거야. 0, 1, 2 이렇게. 됐어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된다는 걸 신경 세우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일직선 뭐 동경이, 그 다음에 동경이 뭐 x축 대칭. 이게 동경이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그 말이야. 그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더라. 그것도 그려봐 이렇게. 동경이 x축의 대칭인 것이 자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 요 각의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 됐어?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동경을 내가 베타라고 치면 여기에서 요렇게 돌아온 동경이 뭐가 되는 거야? 네가 알파가 되는 것이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 각은 똑같잖아. x축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알파와 베타를 빼볼까 더해볼까? 더해야 되겠지. 됐어? 이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가 되는 거야? 360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네가 6이 아니라 한 바퀴 더 돌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360 곱하기 n이라더라.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축 대칭에서는 뭐 들어있을까 이번에 동경이? 동경이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도 있더라 그 말이야. 됐어? 저 y축 대해서 대칭이에요. y축에 대해서. 자, y축 대해서 대칭인 동경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여기 두 개가 똑같겠지 이렇게 가면. 그치? 그럼 여기서 요만큼을 내가 또 뭐라고? 베타라고 잡으면 여기에서 요만큼의 동경이 알파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여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겠지? 이 경우에도 두 개 뭐 해봐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 나온다고? 180도가 나오잖아. 근데 이 빨간색이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돌면 여기에다 360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됐지? 여기 더하기 얼마 된다고? 360 곱하기 n이라더라. 이런 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 5번째. 이번에 만약에 동경이 두 개 동경이 y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그 말이야. 응용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림 그려서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두 개 동경이 y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x. 자, 그러면 여기 네가 yx라 치고 자, yx는 45도로 되는 것이 여기가. 그렇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게 여기서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옵시다. 여기는 요 각과 여기는 요 각이 똑같은 것이고 요만큼이 베타라 치면 동경이 여기서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네가 알파가 되는 것이지. 됐어? 그럼 또한 여기가 베타면 그 각도 여기하고 똑같겠지? 그렇지? 이 경우에 그럼 알파하고 베타 뭐 해볼 거야? 알파하고 베타 더할 거야? 뺄 거야? 더해야 되겠지. 여가 베타면 여가 베타는 또 요만큼 베타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너 90도가 되는 거잖아. 예? 근데 네가 여기에서 한 바퀴를 더 돌면 360도가 늘어난다 그랬잖아. 그치? 더하기 뭐 된다고? 360 곱하기 n이라더라.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거 외우고 있을까? 안 외우고 있어 나도. 나오면 그림 나오면 하나 그려버리지 하면 되는데 그림 그리는데 뭐 1분이 걸리고 10초인데 됐어?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필수 예제 2번 문제 봐봐. 필수 예제 2번 문제.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 두 개가 어쩐다고? 일치할 때 이 케이스잖아. 됐지? 그러니까 바로 어쩐다고? 그 알파가 더 큰 놈이야. 7세타가 더 큰 게 당연히 요놈이겠지. 됐어? 그럼 네가 세타라고 치고 알파가 너가 7세타라고 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 말이야. 됐어? 그럼 두 개의 차가 요놈이 되니까 두 개의 차는 얼마나 나온다고 그러면? 6세타지. 됐지? 6세타가 뭐가 된다고? 360 곱하기 n이 된다 이 말이잖아. 됐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바로 거기 중립표시 넣었어요. 단 세타가 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에요. 세타는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 위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단 여기에서 세타는 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세타가 요놈이야. 그럼 따라서 세타라고 한다는 것은 6으로 나누면 뭐가 돼? 60도 곱하기 n이 된다 그랬지. 그 n은 뭐라 했어 내가? 0, 1, 2, 3 이런 수들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 됐지? 그럼 여기서 세타가 됐으면 n이 0이면 얼마야? 0도지. 안 되지. n이 1이면 얼마야? 60도 되지. n이 2면 얼마야? 120도 되지. n이 3이면 180도니까 안 되겠지. 답이 이놈하고 이놈이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답을 요 조건을 보고 찾는 거야. 됐지? 문제 유형별로 조심해야 되겠지. 자, 밑에 문제 1번 문제 보면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예요. 여기 했지? 2번 문제 동경이 X축에 대한 대칭이 여기 했지? 3번에 Y축 대칭 다 했지? 문제 풀면서 니는 어째야 돼? 옆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책 넘겨가지고 앞에 거 조건 보고 딱 써버리면 뭐 공부가 아니야 그거는. 됐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이제 동경도 배웠고 일반각을 나타내는 방법도 배웠고. 자, 호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중요해. 자, 그냥 이 개념을 대충 하고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고등학생 한 80%가 이 개념을 대충 하고 넘어가 버려.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딱 배워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호도법에 뭐 나타나게 된 배경을 좀 알아야지만 나중에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식을 제대로 푼단 말이야. 지금 뭐 기본적인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호도법이 뭔지 뭐 몰라도 그냥 알려주고 가면 끝나는 거야 그냥. 자, 우리가 봐봐 1도 뭐 2도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각도에서 1도 2도 하면 이게 몇 분법 몇 진법일까? 몇 분법? 몇 진법에서 나온 거야? 뭐 1도라는 이 1도가 어떻게 탄생한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건 10진법이잖아. 그치? 컴퓨터는 몇 진법이야? 2진법이잖아. 그치?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거하고 신호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 각도는 360도 어디가 있어? 360 넘어가면 단위가 달라지냐? 아니잖아. 예. 각도는 우리가 1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옛날에 우리 정삼각형은 만들 수 있었잖아. 피라미드 하면서도 고대에서. 왜냐면 길이가 다 똑같으면 정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때 여기가 이제 여기를 갖다가 60도라는 걸 알았을 때 60도를 하지 않고 그냥 60도를 몰랐어. 그냥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를 60등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60등분 했을 때 요거 작은 거 하나를 1도라고 합시다 하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래서 1도라는 게 탄생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한 각을 수학자들이 60개로 쪼개가지고 그 하나를 우리가 1도라고 합시다 하는 거 약속을 한 거야. 됐지? 그래갖고 너가 360도가 되면 이게 한 바퀴가 딱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360도 그래 360도가 된 거야 그냥. 원래 안 그랬으면 뭐 이게 더 작게 나왔으면 한 바퀴가 720도가 될 수 있는 거였겠지. 이걸 120개로 잘랐으면. 됐어? 각을 이렇게 1도, 2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 여기 60진법이라 하거든. 저 각의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각의 한계점이 바로 뭐냐면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이 나타난 건데
각의 한계점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1부터 2까지 여기 있는 지면의 수들이 다 연속점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점을 막 찍어가지고 점을 빈 공간 없이 메꾸려면 유리수만으로 가능할까? 아니지. 무리수가 들어와줘야 되잖아. 이 사이에 루트 2 같은 거는 뭐 유리수는 나타낼 수가 없잖아. 여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싸그리 메꾸려면 그 수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밖에 없는 거냐. 실수로 이 사이를 싹 메꿀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는 유리수도 수를 쭉 나열했을 때 유리수 전체 수가 연속이 되진 않는단 말이야. 유리수와 무리수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공간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속적인 실수 체계를 나타내는 도구는 실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까 그거를 60등분 끊었다 했잖아. 그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를 갖다가 60개로 끊었어 이렇게. 그래서 60개로 끊었다는 것은 너가 1도, 2도, 3도, 4도, 5도 갔단 말이잖아. 60개로 끊었다는 것은 60개로 나눴다는 거잖아 일단. 무슨 말 이해돼? 네? 그럼 어차피 나누는 게 60개로 나누는데 이걸 또 60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맞단 말이야. 또 그걸 또 60개로 나누면 된단 말이야. 근데 계속 나눈들 그 각도가 루트 2도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이 각도가 1도, 2도, 3도 하는데 연속적이지가 않더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각도를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면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각도가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각도를 나타내는 수단을 바꿔야 되겠구나. 모든 각도를 다 표시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되겠구나 해서 나오는 게 호도법이란 말이야. 됐지? 그럼 그 호도법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호도법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기존에 1도, 2도, 3도 이렇게 나타낸 각도들이 연속적이지가 않더라 그 말이야. 각을 연속적으로 나타내가 나오는 호도법인데 우리가 이런 원이 하나가 있었을 때 원의 반지름이라는 게 있겠지. 그치? 원의 반지름. 그러면 그 원의 반지름하고 요 길이하고 이 길이를 딱 실로 잰 다음에 이 길이를 요 원 둘레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됐지? 그러면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겠지? 그 순간 이해돼? 저 길이하고 여기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요 각을 측정을 해서 됐지? 이 각이 대충 약 한 56점 몇 도 된다 그 말이야. 56점 얼마 돼. 됐어? 예, 그러면 반지름하고 여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데 그때 이 중심각을 갖다가 1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 말이야. 됐어? 각도의 체계가 바뀐 거야. 그냥 1이라고 보는 거야. 1 단위가 없어 그냥 1. 됐어? 예? 1 라디안이라고 쓰긴 하는데 여기는 생략을 한다 그 말이야 그냥. 무슨 이해돼? 여기 이 각도를 그냥 1이라고 쓴다니까 이게 1도가 아니야. 그래서 1라디안이라고 부르고 요걸 갖다가 뭐 1호도라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지. 그래서 근데 호도법이 뭐라고? 호도법이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실수 미스테이크 아니야. 그래서 실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숫자 각도를 도 단위를 빼버리고 그냥 실수 체계로 바꿔서 표현한다 그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봐봐 뭐가 있었냐면 부채꼴의 중학교 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게 뭐였어? 넓이가 2분의 1 R L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두 개가 곱해지잖아. 근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어? 자, 중요한 거 부채꼴 호도법은요 각도를 실수체계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 갖다가 1 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호도법이라고 하고 이 각도를 갖다가 1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봐봐 여기 중학교 때 방법으로 비례식을 써볼게. 비례식 요 중심각 대 자, 이렇게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야? 2파이 R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중심각 원의 둘레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잖아. 그럼 2파이 할 때 여기는 뭐가 된다? 여기는 R이지. 됐어? 네, 여기 부채꼴 여기 이 길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R이 2파이를 해당하는 중심각은 몇 도야? 360도지 여기는 지금이 360도 대 뭐가 된다고? 여기가 여기지. 예, 여기를 1 라디안이에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비례식 풀 수 있지. 자, R 곱하기 360도라고 한다는 게 2파이 R 곱하기 1 라디안이니까 여기 갖다 얼마나? 2파이 R을 받으면 이게 1 바로 라디안 각이 된다 그 말이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뭐 나오냐? R가 없고 여기 약분 하면은 여기 네가 뭐 나온다? 파이분의 180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잘 봐야 돼. 1 라디안 각은요 너가 파이분의 여기는 180이 아니라 180도가 되는 거야. 도가 어디까지 각도 표시가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는지 잘 봐야 돼. 그래서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요 그 말이지. 그러면 자 파이 라디안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되는 것이지. 됐어? 근데 그 라디안가가 어쩐다고? 라디안 표현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랬잖아. 됐어? 이해되냐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파이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180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파이는 3.14 그거 아닌가요? 맞아. 맞단 말이야. 자, 원래 여기가 1 라디안이 어쩐다고 지금 56. 얼마 정도 된다고 했잖아. 됐어? 예? 네가 파이는 얼마야? 실수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고 간단 말이잖아. 이제 파이 라디안 여기다가 3.14 얼마를 곱해야 돼. 됐어? 여기다가 3.14배를 좀 곱하면 180도 가량 나오잖아. 무슨 말 이해돼? 그럼 파이는 어떻게 써야 돼? 그냥 쓰면 돼. 파이는 나중에 원의 원주를 구할 때 그 파이도 똑같이 3.14로 써도 되고. 파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180도란 말이야. 근데 이 파이는 뭐라고? 호도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각도를 60분법의 각도를 실수체계로 바꿔내는 게 호도법이다 그런 뜻이라고 해.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각도를 절대 안 써 우리가 무조건 이것만 쓴단 말이야 수원에서 소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도 체계를 버릴 거라고 이게. 왜냐면 모든 각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연속적이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이는 몇 도라고? 파이는 180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2분의 파이는 90도. 네. 2분의 파이는 90도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는 60도 두 개 전부 다 해가지고 180도가 되게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 됐어? 그럼 45도는 얼마 나올까? 45도는 180 나눠보면 되잖아. 4분의 파이 나오고. 됐어? 30도는 6분의 파이 6, 38 하면 되잖아. 60도는 3분의 파이. 됐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그냥 구구단체는 바로바로 돼야 돼. 한 며칠 지나면 될 거야. 그래서 120도는 이놈의 두 개잖아. 3분의 2 파이 되잖아. 됐어? 맞았나 몰라 어때야 돼? 파이에다 180도 집어넣어봐 나오는가? 파이에다 180도 집어넣어봐 나오는가? 이해돼? 응? 이 표현이 된다 해서 각도 표현 그거 전부 다 안 쓴다고 그랬어. 됐지? 자, 101페이지 잠깐 봐보면 101페이지에서 자, 뭐 60분법으로 나타내세요. 파이에다 180에서 그냥 나타나면 된다고 그랬고. 됐지? 3번 문제 봐보세요. 3번 문제. 동경이 나타낸 일반과 3번 문제 중요 표시 2n 파이 플러스 세타로 나타나세요 그랬어. 첫 번째 봐보면 3분의 7 파이가 있는데 3분의 7 파이 3분의 7 파이를 갖다가 너를 그냥 파이에다가 180도 쓰면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봐. 3분의 7 파이가 있는데 저 파이에다가 180 집어넣으면 각이 엄청나게 커지잖아. 그치? 네. 나는 어차피 각을 나타낼 때 360도보다 작은 각으로 나타내야 돼. 그림에서 풀 거니까. 그럼 여기는 자, 파이가 180도니까 이 파이는 몇 도야? 360도지. 그럼 너가 얼마 된다고?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너의 정경은 뭐랑 똑같은 거야? 3분의 파이하고 똑같은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60도짜리에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 2파이로 나눠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볼까?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는 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는 지금 어쩐다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3분의 2파이만 간 거잖아. 됐지? 그럼 여기서 이만큼 몇 점만큼 간 걸까? 3분의 1. 두 개, 여기에서 간 거랑 여기에서 간 거랑 두 개 더하면 몇 파이가 나와야 돼? 2파이가 나와야 되잖아. 360도니까. 2파이에서 요거 뺀 거는 이거는 뭐가 된다고? 3분의 4파이에 위치하는 거다. 그 말이잖아.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것이? 2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에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됐어? 반대로 각각은 다시 거꾸로 뒤집어주면 어쩐다고? 두 개 합해서 2파이가 나와야 된다고. 360도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101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나와 있지. 그치? 거기다가 옆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주민 표시 해놓으세요. 개념 정리 좀 해. 표 밑에 부채꼴의 홀의 길이와 넓이라고 파란색으로 돼 있지. 자, 보면 이렇게 하나의 원이 있고 여기가 R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세타를 하고 여기를 호의 길이를 L이라 썼어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일단 호의 길이 먼저 찾아볼게. 호의 길이. 자, 뭐하고 뭐 한다고? 여기 있는 이 부채꼴하고 여기 있는 이 전체 원하고의 비례식으로 세울 거란 말이야. 예,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과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에 L 대 얼마나 되는 거야? L 대 요 전체 길이는 얼마나 된다고? 2파이 R이지. 됐어? 그럼 L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세타지? 전체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된다고? 360도지. 근데 360도 대신에 이제 얼마를 쓸 거라고? 2파이를 써버릴 거다. 얼마나 이렇게. 됐지? 그럼 이렇게 L 곱하기 2파이가 요 놈이잖아. 됐지? 그래서 L은 뭐가 된다고? L은 R 곱하기 세타예요. 이렇게 첫 번째 공식이 나온 거야. L은 R 곱하기 세타라더라. 됐지? 네. 그 다음에 L이 R 곱하기 세타예요. 부채꼴의 이제 넓이가 와야 돼. 넓이. 됐지? 부채꼴의 넓이도 어때?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넓이도 중심각이 2배면 넓이도 2배가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치면 네. 넓이 S 대 전체 넓이는 얼마 된다고? 파이 R의 제곱이잖아. 원의 넓이니까. 됐지? 네. S 대 파이 R의 제곱도 뭐 나온다고 그러면? S에 대한 중심이 얼마야? 세타 대 얼마 나온다고? 2파이. 맞고 있나? S 대 파이 R의 제곱이 얼마야? 중심각. 세타 대 얼마야? 2파이. 됐지? 그럼 요렇게 한 다음에 뭐야? 그럼 그 S는 뭐가 나온다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네, 뭐 나온다고?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 제곱 세타 나와 한 다음에 2파이가 남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R 세타가 뭐였다고? L이었잖아. 됐지? R 곱하기 세타 L이니까 너는 2분의 1에 R 곱하기 1이 이렇게도 나오겠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봤을 때 봐봐. L은 R 곱하기 세타였단 말이야. 그때 이 세타는 중심각은 60분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라디안 각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문제가 나온다 치면 부채꼴의 반지름은요 3cm고요. 그때 중심각이 30도에 했단 말이야. 그럼 센티미터하고 이 둘을 갖다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 없잖아. 무슨 이해돼? 두 개를 곱해하고 뭐라 쓸 거야 이거를? 90도라고 쓸 거야? 90cm라고 쓸 거야? 계산이 안 되잖아. 이런 공식들은 하나도 쓸 수 없어. 60분법으로 각을 표현해버리면. 전부 다
부채꼴 호의 길이나 넓이나 얘네들을 구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이 각도를 얘가 아닌 라디안 각으로 바꿔서 실수화 해줘야 된다고 말이야. 그치? 뭐 3cm에다가 3 곱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이해돼? 자, 그럼 4번 문제 봐봐. 4번 문제. 공식 이거 3개 외워야 돼. L은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L 혹은 2분의 1 R제곱 세타. 마찬가지로 부채꼴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림으로 외우세요. 여기가 R이고 여기 L이었잖아. 이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한 게 넓이라는 거. 됐어? 자, 4번 문제.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이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여기 세타가 3분의 파이래. 그럼 그 L은 R 세타니까 여기 얼마 나온다고?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 R 뭐야? 두 개 곱하니까 L은 2파이가 되는 거잖아. 됐어? 부채꼴 넓이 2분의 1 R L이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 나와? 6파이가 나오겠지. 됐어요? 자, 여기 연습 많이 해야 되고 필수예제 3번 문제, 필수예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필수예제 4번 문제에서 자, 반지름의 길이고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래. 그림 그려야 되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더라. 그럼 호의 길이 L 2파이는 여가 세타면 R 곱하기 세타의 우리가 오는 거잖아. 그치? 자, 따라서 그 세타의 값은 얼마 나온다고?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S해. 넓이. 그 S는 2분의 1 R 곱하기 L 이걸 쓰면 2분의 1 곱하기 R이 얼마야? 3이고 L이 2파이지. 됐지? 뭐 이렇게 해서 두 개 갖다 더하면 되는 거겠지. 자, 밑에 자, 3번 문제 볼게요. 4-3번 문제. 자, 여기도 한번 볼까? 자, 모서의 길이가 10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래. 원뿔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모서의 길이가 10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여기가 4야. 이렇게. 그때 이 원뿔의 건널비를 갖다 구하라 그랬어. 자, 건널비 구하려면 얘 어때야 돼? 이렇게 전개도 그려야 되잖아. 이렇게. 그치? 여기가 12가 되는 거고 여기 원이 이렇게 딸려 있는데 너는 4가 되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은 여기에 요 길이는 요 원의 둘레를 갔으니 이거 얼마 나온다 여기는? 8파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 L은 R 곱하기 세타 했잖아. 됐어? 그럼 여기는 얼마 나오는 거야? 근데 세타 걸 필요 없지. 네.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된다고? 2분의 1 R L이니까 여기 구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5번 문제. 둘레의 길이가 18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을 갖다 구하세요 그랬어. 둘레의 길이가 18인데 그림 그려야 되겠지. 둘레의 길이가 18이 되는데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R 값을 갖다가 구하세요 그 말이라고. 그러면 둘레의 길인데 세타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치? 그럼 여기 R이고 여기 L일 거 아니야. 여기도 R이겠지. 그럼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2R 플러스 L이 네가 18이 나온다 그 말이지. 됐어? 그럼 넓이는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잖아. 그래서 여기 풀이법이 두 개로 갈리겠지 이제. 너가 최대일 때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풀이법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그 L 대신에 뭐 나온다고? 18 마이너스 2R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어? 그럼 2차함수잖아. 그치? 그럼 너는 어차피 R로 묶으면 너가 뭐야? 9-R이지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 0하고 9일 때. 너가 최대일 때 R 값은 2분의 9겠지. 이렇게 풀던가 아니면 여기서 너를 갖다 그냥 어때? 바로 산술기에 써버려도 되지. 됐지? 예. 너의 합은 얼마야? 2 루트에 2RL이라더라 그 말이잖아. 됐어? 그럼 2분의 1 RL이 최대일 때 갖다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됐어?
일단 여기까지 오늘 배운 부분도 얼마 안 되니까 여기를 먼저 해보세요. 여기 해야지 그냥 한가함수가 진행이 됩니다. 빨리 해보세요.